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이제부터 조국혁신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당내 상황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갑자기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얘기가 소환이 됐습니다. 상대당 제1야당에 판사를 선임해 주지 않는 이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홀로 독재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홀로 독재당. 혼자서 다 해드세요.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 성추행 문제나 똑바로 하고 여기 오세요. 법사위 와 있을 자격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추행당 의원 여기 와 있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든 이쪽이든 남의 의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라고요. 경고해 주세요. 자, 신동욱 의원님 발언 부분은 속기록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언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전부도 잘하시고 일단 협박도 잘하시잖아요. 왜 저런 건 가만둡니까?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 거? 그런 행위를 잘하는 거예요. 그 말보다 무슨 반말을 해요? 그 말보다 아무 근거 없이 상대방 의원들의 내란당이다 내란을 하는 게 더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추행 아닙니까? 성추행 아니냐고.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오늘 법사위의 주요 장면 중에 하나가 저거였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아직 간사로 선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동욱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갈등, 격양된 반응들 최성 변호사님. 네. 내란당 아니냐, 성추행당 아니냐, 막판에는 저렇게 말싸움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제일 흥미롭게 봤던 건 추미애 위원장의 그 강성인데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아주 오늘 하이라이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표정이 눈에 역력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신동욱 의원이 이제 아마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그 사실 추미애 의원이 원래 이 여야 간사협의는 상대당이 간사로 내정한 사람을 그냥 추인해 주는 게 위원회 관련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박은정 의원이 사실상 좀 도발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이제 자극시킨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에는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현 변호사인데 자 그렇다면 그 당에는 이런 성추문 같은 이런 중대한 비위 의혹이 있는데 왜 그런 거는 스스로 얘기 안 하고 남의 일에 이렇게 참견하느냐고 끼어드니까 이제 박은정 의원이 빨끈한 거죠. 그런데 저는 박은정 의원이 법률가인데 내란당 아니냐고 하는 게 아마 자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내란이라고 확정되면 수개는 사형이나 무기를 받는 거고 주요 종사자들도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내란이라고 아주 확고한 프레임을 갖다 씌우니까 그 신동욱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을 그렇게 갖다가 결론 난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감정이 에스컬레이터 된 건데 전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이 조국혁신당에 이 벌어졌던 이 성추문 비위 의혹이 어찌됐건 지금 전국을 또 하나의 강타할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고 발화점이 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 쉽게 이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항상 요즘 보면 최전선인 것 같아요. 내란당이냐 성추행당이냐 각기 격양되는 반응들이 계속 맞부딪히면서 오늘 법사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송영훈 변호사님, 화면을 저하고 좀 같이 보실 텐데 최근에 이렇게 일단 조국 원장이 새롭게 조국 비대위를 꾸리게 되긴 됐는데 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잘 알려진 인물들은 아닙니다만 장영승, 은욱은 이 조국 원장과 꽤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탈당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쇄적으로 탈당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매우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사실상 조국혁신당이 지금 연쇄적으로 주춧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일단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하니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장문의 SNS 글을 올려서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한 강미숙이라는 분이 있었죠. 피해자 대리인이었는데 이분이 다름 아닌 조국혁신당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다른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 중 한 명이
탈당이 지금 이렇게 SNS에 또 공개적인 메시지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은우근이라고 하는 분은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 공동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고 시작됐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창당 과정에서 그 창당에 앞서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창당을 많이 도왔던 장영승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7월 10일에 본인이 탈당하려고 했었다라고 탈당계를 인정을 하면서 역시나 강도 높은 조국 전 대표 비판글을 올리고 자숙을 촉구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살펴보면 예. 일반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윤정 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인물이 최근에 본인의 SNS에 강미정 전 대변인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하나 공개를 했어요. 예. 이 사람이 그 강 전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때 배석도 했는데 어느 날 자정쯤에 본인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답니다. 두통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잡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되거들랑 제 핸드폰을 조 최고님이 열어보실 수 있게 유언장이라도 써놓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 과연 조국 전 대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사태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들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좀 뼈저리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들, 이제 창립 멤버들까지 조국 원장에게 쓴소리하고, 그리고 이거 피해자 공격 멈춰야 된다. 이 내부에서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있나 봐요. 이런 쓴소리를 하면서 탈당 선언을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권 혹은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 이 여권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김진욱 대변인. 사무총장이었던 황현선, 과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우석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광철 비서관, 권영일 비서관. 이게 이제 탈당을 얘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한수발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만의 카르텔 혹은 그들만의 이 지켜야 될 기득권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에 둔감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냐. 당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 이런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비판이 일부 나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취급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적인 한계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의 출범 과정을 보면 지금 예. 언급되어 있던 이런 여러분들이 사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창당에 깊게 관여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창당한 이후에도 당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반드시 이번에 불거진 성비위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또 그렇게만 보기도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예. 또 지금 이분들이 그 가해자를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의 어떤 그 보호 의무,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한 것이냐, 또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밝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비판의 지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식구 감싸기 한이라고 송방방이 징계를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과연 그런 제 식구들을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이 엄정한 처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성 평론가님, 좀 더 저희가 들어가 보면, 물론 뭐 조국 원장을 잘 아는 이 사람의 얘기는, 당의 현재 얘기는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만든 스타트업 정당이라고 했는데, 특히 저도 기억에 기억에 남는 게요. 지난 주말에 황현선 전 사무총장직 물러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조국 원장에게 너무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라라고 했던 게, 이런 민정수석실 내에 조국 민정수석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위계질서가 확 잡혀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조국 혁신당이 가져왔던,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성비 사건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영선 전 대표는 스타트업 정당이라는 약간 경제학적 용어를 썼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 정당의 한계를 극명하게 노정시켰다. 예. 그러니까 1인 정당이라 하면 그 1인을 둘러싼 이른바 이너서클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기본적 기능, 그러니까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당 내부의 그 소통뿐만 아니라 정당 외부의 모습들, 그러면 그 외형적 모습들은 어떻게 각 시도당으로부터 뿌리를 내릴 것인고 그것이 또 다른 그러니까 여권의 한 축인 민주당의 일종의 외곽 변수로서 또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고민이 없고 이런 데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보다는 1인 정당으로서 이너서클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본적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식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또 대표를 내놓고 이걸 떠나서 그 조국 혁신당이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고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우선하는 거지 저렇게 말하자면 이너서클들이 이끌어가는 그 소수의 집단이 과연 그게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당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창립 멤버들, 개국 공신들도 탈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도 있죠. 실제로 피해자 측은 이른바 조국 비대위를 반대했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대위원회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창당 추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피해자를 만나서 위로하고 또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런 노력들을 충실하게 해갈 것이라고. 피해자 측이 이제 조국 비대위 체제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건 사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아니 당의 주인이 조국 원장인데 비대위원장 된다고 잘 처리하겠냐. 피해자 측은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피해자 측의 입장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중에 조국 비대위원장까지 출범하게 된다면 제대로 반영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좀 확고해진 것 같고요. 특히나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피해자가 혹시나 당할지도 모르는 2차 가해 발생 가능성까지도 차단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또 분명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를 조국혁신당이 좀 놓쳤던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뭐 실질적인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원장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문제의식에서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가는 절차를 밟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외부에서 볼 때, 특히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요, 비대위원장만큼은 제3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와서 조국혁신당에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할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과연 정말 과감하고 단호하고 어쩌면 지나칠 정도로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단호하게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이 부분을 시정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죠. 조국 원장이. 당은 최대 위기고 창립 멤버들도 이제 탈당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6위였습니다.